우리는 인생의 여러 순간에서 결심한다. 이제는 바뀌어야겠다. 이번만큼은 진짜 달라지자. 이제는 옛날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나 그런 결심 뒤에는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며칠 혹은 몇 주의 의욕이 지나고 나면 마음은 슬그머니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고 의지는 과거의 방식으로 다시 나를 끌고 가버린다. 그때 우리는 조용히 자신을 책망한다. 또 실패했어.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지? 나는 도대체 왜 항상 똑같을까?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세계에서 이 실패는 결코 개인의 의지박약 때문이 아니다. 인간은 변화하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먼저 의지라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의지는 단순한 결심이나 의식적 의도보다 훨씬 깊은 자리에서 작동한다. 의식이 변하자고 말해도 의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간다. 이때의 고통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못하는 존재의 구조적 고통이다. 마음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나를 익숙한 반복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가 스스로를 반복하려는 본성이라고 보았다. 의지는 익숙한 고통을 낯선 평온보다 더 안전하게 느끼며 변화를 향한 걸음보다 반복의 길을 더 편안한 선택으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꿈꾸면서도 또다시 같은 반복 속으로 뛰어든다. 반복은 실수가 아니라 의지가 선택한 가장 적은 위험의 길이다. 이 서사는 그 반복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왜 변하지 않았는지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변하지 않음을 지배하는 힘의 정체를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밝히기 위해 변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다. 그러나 변화를 막아온 것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더 깊은 층 의지였다. 이제 우리는 그 의지와 마주설 것이다. 변화의 비밀은 결심이 아니라 의지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번에는 진짜 변하자. 이번만큼은 다르다. 하지만 이 결심은 대부분 오래가지 않는다. 짧으면 몇 시간, 길어야 며칠. 그 뒤에는 다시 익숙한 행동과 익숙한 감정들로 돌아간다. 이 반복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탓한다.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정신력이 부족해. 나는 왜 의지를 유지하지 못하지?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이 판단은 틀렸다. 변화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욕망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변화는 의식적인 의도에서 나오지만 욕망은 무의식 깊은 곳, 존재 그 자체에서 솟아오른다. 의지는 변화보다 욕망을 훨씬 빠르고 본능적으로 따른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의식은 변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욕망은 지금 이게 더 편하다고 속삭인다. 그리고 의지는 거의 항상 욕망에 손을 들어준다. 결심은 머리에서 나오고 욕망은 존재 전체에서 나온다. 따라서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방향이 정해져 버린다.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욕망과 더 가까운 자리에서 작동하는 존재적 구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의지는 이성보다 앞서 존재하며 이성은 단지 의지의 도구에 불과하다. 즉, 당신이 변하지 못한 것은 사유의 실패가 아니라 존재의 구조적 질서 때문이다. 우리는 변화가 더 나은 삶을 가져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마음은 종종 더 나은 미래보다 지금의 익숙함을 더 안전하게 여긴다. 심지어 그 익숙함이 고통일지라도. 왜 그럴까? 욕망은 본래 변화를 원치 않는다. 욕망은 지금 이 순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힘이다. 반면 변화는 미래를 향한 여정이며 현재의 고통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욕망에게 변화는 언제나 위험으로 보인다. 이때 마음속에서 들리지 않는 대화가 일어난다. 이제는 달라지자. 왜? 지금 이 방식이 더 편안한데. 편안하지만 나에게 좋지는 않잖아. 좋든 나쁘든 중요하지 않아. 익숙하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설득 싸움에서 욕망은 단 한 번도 논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논리 대신 감각을 사용한다. 익숙함의 편안함.
변화에 대한 두려움, 지금은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 새로운 불확실성에 대한 거부감. 이 감각들은 즉각적이고 강렬하다. 반면 변화의 논리는 추상적이고 늦게 도착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이성이나 결심이 아니라 욕망과 의지의 감정적 속도라고 말했다. 욕망이 움직이는 순간, 의지는 즉각적으로 그 방향으로 따라가고 결심은 이미 뒤처진다. 따라서 변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속도가 변화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결심이 약해서 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심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 의지와 욕망이 손을 잡는 순간, 결심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 욕망은 익숙한 쾌와 익숙한 고통을 의지에게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 의지는 그 반복을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이때 의지는 변화가 아니라 반복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의지의 본성은 가능한 가장 작은 위험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변화는 위험이고 반복은 안전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는 자기 비난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본능적, 구조적, 존재적 메커니즘이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깨달음이 생겨난다. 아, 나는 변화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익숙함을 더 안전하다고 여긴 것이구나.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욕망과 의지가 이미 결탁해 있었던 거구나. 이 통찰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변화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변화는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욕망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관조이다. 의지를 관찰하고 욕망의 움직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까지 반복되던 변하지 않는 나의 패턴에서 빠져나올 출구를 찾게 된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원하는 순간이 있다. 새로운 삶, 더 건강한 습관, 더 나은 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변화에 대한 결심은 강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려고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저항이 올라온다. 그 저항은 때로는 미묘하고 때로는 분명하며 때로는 이유조차 설명할 수 없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조용한 대화가 일어난다. 이제는 진짜 바뀌고 싶어.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의 나는 괴로워. 바뀌어야 해. 괴롭긴 해도 익숙하잖아. 이 대화는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다. 이는 달라지고 싶은 의식과 달라지지 않으려는 의지의 충돌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내부에는 앞으로 향하는 힘과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의지는 반복을 더 안전하게 여겨 뒤로 끌어당긴다. 이 충돌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듯한 이상한 정체감을 경험한다. 가장 역설적인 심리 현상은 이것이다. 사람은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습관이나 감정이 있어도 잘 버리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 왜일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한다. 의지는 고통을 미워하면서도 변화의 위험을 더 미워한다. 즉, 현재의 고통이 확실하기 때문에 의지는 그것을 안전한 고통으로 분류한다. 반면 변화는 어떤 감정이 따라올지 알 수 없다. 의지에게 그 미지는 불안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지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의 고통은 적어도 예측 가능하다. 새로운 시도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동반한다. 익숙한 고통이 낫지 낯선 평온은 불안하다. 그래서 변화를 결심해도 의지는 기존의 패턴으로 돌아가도록 아주 은밀하게 마음을 조작한다. 예를 들어 바뀌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의지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상상 속에서 변화 후의 불편함을 과장한다. 나중에 해도 된다는 느슨한 합리화를 만든다. 실패했을 때의 부끄러움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의 방식이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속삭인다. 이 과정은 너무 빠르고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을 나의 생각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의지가
우리를 다시 익숙한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하지 못한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너무 강해서다. 달라지고 싶은 마음과 달라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서로 충돌하면 우리는 독특한 형태의 고통을 경험한다. 그 고통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바뀌고 싶은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고통은 결심의 실패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두 층위가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적 분열이다. 의식은 더 나은 삶을 향한다. 의지는 과거의 익숙함을 고집한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를 설득하지 않는다. 둘은 단순히 다른 자연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 의식은 미래를 보고 말하지만 의지는 현재의 안전만 본다. 이때 우리는 한 사람이 두 방향으로 잡아당겨지는 듯한 심리적 피로를 느끼게 된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대사가 겹쳐 들린다. 한 발만 더 내딛자. 지금은 때가 아니야. 위험해. 지금 바뀌지 않으면 더 아파질 거야. 맞아, 아프겠지. 그렇지만 변화는 더 아플지도 몰라. 이 충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은 정체되고 정체는 다시 자기 혐오를 낳고 자기 혐오는 다시 변화 욕망을 자극한다. 그러나 그 변화 욕망은 또다시 의지의 벽에 막힌다. 이 악순환의 고통은 자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고장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의지 자체의 구조적 진실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변화의 어려움은 결심을 강화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의지를 관찰함으로써만 그 반복의 구조를 조금씩 약화시킬 수 있다.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의지를 꺾을 때가 아니라 의지를 이해할 때이다. 많은 사람들은 변하지 못하는 이유를 습관 탓으로 돌린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습관은 단지 표면에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진짜 원인은 의지가 과거의 반복을 선호하는 구조적 본성에 있다. 마음속에서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습관을 바꾸면 나도 바뀌겠지. 내가 게을러서 자꾸 돌아가는 거야.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이미 방향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습관이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다. 즉, 습관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습관을 그 방향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습관을 바꾸려 해도 의지가 기존의 반복을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예전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 인간 의지가 가진 자연스러운 회귀 본능이다. 의지는 변화보다 반복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반복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은 안전하기 때문이다. 의지는 생존을 우선한다. 생존을 위해서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경험해본 삶의 패턴은 설령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이 확정적이고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의지는 그것을 선호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일어난다. 지금의 방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적어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고 있다. 새로운 방식은 혹시 더 무서울 수도 있잖아. 익숙한 고통이 낫지. 낯선 평온은 조심스러워. 이 속삭임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를 지키려는 의지의 본능적 전략이다. 예를 들면 더 건강해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거나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면서도 예전의 감정적 패턴을 반복하거나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고 싶으면서도 익숙한 불안을 다시 붙잡는 행동들이 그렇다. 이 돌아감은 실수가 아니라 의지가 이 반복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길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꼭 한 번은 뒤로 당겨진다. 의지는 변화를 위험으로 본다. 그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의 행동감 정사고를 다시 과거의 자리에 위치시킨다.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습관이 강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과거를 안전지대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의지가 반복을 선택할 때 그 신호는 매우 미세하게 나타난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신호를 내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자책한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마음의 결함이 아니라 의지의 전략적 조정이다. 의지가 회귀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내부의 미세 신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갑작스러운 무기력. 변하려던 순간, 어느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 무기력이 찾아온다. 이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 의지가 변화의 출발을 차단하는 첫 움직임이다. 둘째, 별것 아닌 이유로 결심이 흐려진다. 오늘은 그냥 쉬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기분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자기 합리화들은 의지가 만들어내는 보조적 변명들이다. 셋째, 예전의 감정이 갑자기 되살아난다. 불안, 죄책감, 초조함, 과거의 패턴. 이 모든 감정은 의지가 반복으로 복귀하기 위해 던지는 내부 신호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흐른다. 돌아가자. 그곳이 더 편안했어. 변화는 너무 낯설어.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안전해. 이 속삭임은 실패의 전조가 아니라 의지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동 반응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호를 자기 약함이라고 해석해버린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의지의 방향을 모른다면 인간은 언제나 같은 길을 반복할 것이다. 즉, 우리는 약해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방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변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은 사라지고 대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천문이 열린다. 왜냐하면 변화는 의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서서히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변화는 어렵지만 노력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변화는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존재적으로 고통스럽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변화가 의지에게 위협으로 감지되기 때문이다. 의지는 늘 익숙함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익숙함은 비록 고통스러워도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생존에 유리한 상태다. 반대로 변화는 익숙함이 무너지고 새로운 감정, 환경 반응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태다. 의지는 이 과정을 위험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변화하려는 순간 의지는 마음 안에서 여러 불편한 감각을 일으킨다. 막연한 불안, 이유 없는 초조, 새로운 행동에 대한 강한 거부감, 피곤함과 귀찮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 이것은 의지가 변화의 초기 신호를 지금은 위험하다라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변하고 싶어.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새로운 길은 좋은데 왜 두렵지? 그 두려움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 두려움은 의지가 당신의 변화를 생존의 불안정으로 해석한 결과다. 따라서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의지가 보내는 경고의 감각이다. 변화를 시도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런 감정을 느낀다.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걸까? 그동안의 나를 부정하는 것 같아. 새로운 길을 택하면 지금의 나는 무가치해지나? 이 감정은 매우 깊고 복잡하며 단순한 후회나 자책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감정은 의지의 자존성에서 기인한다. 의지는 지금의 자신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지금의 삶, 지금의 방식, 지금의 패턴. 의지는 그것들을 나의 정체성으로 묶어둔다. 그러므로 변화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붙잡아온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다. 의지는 속삭인다. 지금의 내가 틀렸다는 말이야? 내 방식이 잘못됐다는 뜻인가? 이제 와서 바꾸면 나는 뭘 믿고 살아왔던 거지? 이것은 변화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재가 지금의 나를 상실할까 두려워하는 의지의 방어 반응이다. 그래서 변화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자기개조가 아니라 정체성의 이동이라는 고통을 동반한다.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변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나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고통은 실패의 고통보다 깊다. 이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변화하려는 순간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은 게으름이나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의지가 만들어내는 저항의 감정들이다. 대표적인 저항 감정은 다음과 같다. 하나, 낯선 감정에 대한 불편함. 새로운 행동을 하면 새로운 감정이 따라온다. 의지는 그 감정을 해석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둘, 과장된 두려움. 의지는 작은 위험도 크게 과장한다. 만약 실패하면, 괜히 시작했다가 더 힘들어지면, 이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라 의지가 만들어낸 허상이 대부분이다. 셋, 이유 없는 피곤함. 변화가 시작되려는 순간, 의지는 에너지를 차단하듯 피곤함을 투사한다. 이는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이다. 넷, 과거의 감정적 패턴 재등장. 오래된 불안, 초조, 슬픔, 무기력 등 의지가 반복을 선택하기 위해 감정을 다시 일으킨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혼란이 일어난다. 왜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졌지? 방금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두렵네. 나 변하고 싶은데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워? 그러나 이 감정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의지가 흔들리는 징후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의지의 저항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즉, 변화의 고통이 찾아온 순간, 그 고통이야말로 실제 변화가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결론은 단순하다. 변화가 고통스러운 것은 변화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변화 자체를 생존의 위협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약함이 아니라 의지의 본성이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결심의 강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단단한 의지력,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강력한 목표 의식, 이런 것들이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지점을 가리킨다. 변화는 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힘이 아주 조금 약해지는 순간에서 시작된다. 그 약화는 매우 조용하고 미세하다.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이며 종종 의식은 그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한다. 하지만 그 작디작은 틈이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미묘한 속삭임이 올라온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방식이 오늘은 조금 낯설게 느껴진다. 그때처럼 행동하고 싶은데 왠지 마음이 옛날만큼 강하게 당기지 않는다. 이 변화는 거창하지 않다. 의지가 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만큼 고집스럽게 반복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작은 약화가 바로 변화의 첫 숨, 첫 균열이다. 변화가 시작될 때 마음속에는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분명한 신호들이 나타난다. 이 신호들은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익숙한 패턴이 이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과거의 방식이 주던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불안도 줄었고 반복의 당김도 약해졌다. 평소라면 자동으로 했을 행동에서 잠시 멈춤이 생긴다. 그 멈춤은 의지의 힘이 약해지며 생겨난 틈이다. 이 틈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느껴진다. 이 감각은 의식의 희망이 아니라 의지가 기존의 강력한 반복 신호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징후다. 감정의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예전이라면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불안, 초조, 회피, 죄책감 등이 조금 늦게, 조금 약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관조의 힘이 의지의 작은 균열을 만든 것이다. 이 모든 신호들은 말한다. 이제 변화의 방향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가 잠시 쉬어가는 때라고 표현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틈이다.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은 나를 억지로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힘, 즉 관조의 힘이 자라는 것이다. 변하지 못하던 시절, 우리는 의지를 그대로 믿고 따라갔다. 의지가 보내는 불안, 초조, 피로, 저항을 모두 나의 감정이라고 오해했다. 그러나 관조가 시작되면 우리는 의지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위치로 이동한다.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게 된다. 아, 이건 내가 아니라
의지가 보내는 신호였구나. 이 불안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반복을 유지하려는 의지의 전략이었구나. 지금 느끼는 저항감도 정말 위험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변화를 무서워한 것뿐이었네. 이 깨달음은 변화의 본질을 완전히 바꾼다. 변화는 더 이상 거대한 결심이 아니다. 변화는 더 이상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다. 변화는 더 이상 이기거나 지는 문제가 아니다. 변화는 의지를 바라보며 그 의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조용한 이동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의지를 극복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인식이다. 즉, 변화는 의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그저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뿐이다. 새로운 방향을 선택해도 괜찮다. 변화는 두렵지 않다. 의지가 두려워했던 것뿐이다. 이 새로운 감각, 이 새로운 위치, 그것이 바로 변화의 가장 깊고 조용한 시작이다. 지금까지 반복되던 삶의 구조에 가느다란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새로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이 변화의 틈이 어떻게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우리는 평생 변화란 지금의 나를 다른 사람처럼 만드는 과정이라고 배워왔다. 더 강한 사람, 더 의지가 단단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더 생산적인 사람.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이 믿음은 변화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인간은 스스로를 개조할 수 없다. 다만 의지를 관찰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즉, 변화란 나를 개조하는 작업이 아니라 나를 움직여온 의지의 속성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다. 의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변한다. 억누르거나 밀어붙이려 할 때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라보는 순간 의지의 힘이 약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공간을 갖는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새로운 독백이 싹 튼다.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건 내 감정이 아니라 의지였구나. 이 반복은 나의 성격이 아니라 의지의 습성이었네. 의지를 억누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구나. 이 깨달음은 자체로 변화의 시작이며 지금까지의 동일한 패턴을 조용히 해체한다. 우리는 흔히 의지를 더 강하게 하면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 더 단단한 정신력, 더 치열한 결심, 더 무거운 다짐.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의지는 더 근원적이며 더 본능적이고 더 깊은 자리에 자리한 힘이다. 그래서 변화하려고 할수록 의지는 반발한다. 억누르려 하면 더 강해지고 밀어내려 하면 더 깊이 들어온다. 그러나 관조는 다르다. 관조는 의지를 상대하지 않는다. 대신 의지를 바라본다. 그리고 바라보는 순간 의지는 스스로 움직임을 느슨하게 한다. 관조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를 싸워 이기려 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너를 보고 있다. 이때 의지는 더 이상 자신이 유일한 지도자로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 순간 그 힘은 잠시 약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해진 자리에 다른 선택을 할 자유를 발견한다. 그 자유가 바로 변화의 문이다. 변화란 의지를 꺾는 승리가 아니라 의지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그 작은 틈을 발견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금의 나를 버리고 더 나은 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적 변화는 정반대다. 변화는 지금의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지배하던 힘에서 벗어나 본래의 나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의지는 끊임없이 더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려 한다. 더 불안한 길, 더 익숙한 길, 더 안전한 길. 그러나 그 방향은 언제나 반복된다. 관조의 자리에 서면 우리는 그 반복의 흐름을 벗어난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해진다.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이런 깨달음이 차오른다. 나는 늘 변하고 싶어 했지만 실은 되찾고 싶었던 거구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소음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중심을 되찾는 일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변화가 아니라 귀환이다. 변화가 목표가 아니라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여정이었던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의식의 자리라고 불렀다. 그 자리에 들어선 사람은 더 이상 억지로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기 안의 조용한 중심을 지키며 그 중심에서 새 길을 택한다. 그리고 변화는 그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애쓰지 않는 변화, 저항하지 않는 변화, 억누르지 않는 변화, 관조에서 비롯된 변화. 이것이 이 여정이 도달한 결론이다. 변화는 나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 아니다. 변화는 나를 가로막던 의지를 투명하게 바라보고 그 지배에서 벗어나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결심해왔다. 달라지고 싶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나 그 결심들은 번번이 무너졌고 마음은 다시 익숙한 자리로 되돌아갔다. 그 되돌아감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왜 나는 안 바뀌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나는 늘 이 모양이야. 하지만 이번 긴 여정에서 우리는 깨달았다. 변하지 못한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의지가 반복을 선택하는 인간 존재의 구조적 본성이었다는 사실을. 의지는 늘 익숙한 길을 택했다. 변화는 위험으로 보였고 미지의 감정은 불안으로 느껴졌으며 새로운 선택은 존재의 불확실성을 자극했다. 그래서 의지는 우리를 다시 과거로 돌려세웠다. 그 긴장, 두려움, 무기력, 회피 같은 감정들은 결코 우리의 본질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모두 의지의 방어적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변화는 의지를 억누르려 할 때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바라보는 순간 관조의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내 안에서 반복을 일으키던 의지의 감각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순간, 그 순간 의지의 힘은 약해졌고 그 약해진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변화는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었다. 애써 더 강한 의지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변화는 의지의 소음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중심을 되찾는 일이었다. 내가 변하고 싶었던 이유도 실은 새로운 나가 되려는 의지가 아니라 본래의 나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제 우리는 안다. 변화란 거대한 결심 끝에서 오는 번개 같은 사건이 아니라 의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마음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힘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에서, 의지의 약화에서, 관조의 깊은 숨에서 시작된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나는 변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의지를 바라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사람일 뿐이었다. 이제 나는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로막던 힘을 조용히 넘어선다. 그리고 그 순간 변화는 더 이상 두려운 싸움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가는 부드러운 귀환이 된다.